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는 조금 빠졌죠. 코스피는 좀 1% 넘게 빠졌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그거보다 좀 덜 빠졌는데, 마이너스 0.2%.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증시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얘기해 드리고요. 그냥 뭐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짧게만 얘기해 드리고, 요즘에 이제 여기 아까 도토리님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계세요.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와서 이제 손실난 것들이 좀 회복이 좀 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낙폭과대가 이제 심했다가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데 종목들이 올라오면 좋은 건데 이게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종목을 만약에 이제 사잖아요. 어떤 주식을 사면 사실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수했던 재료, 즉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 다른 재료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에서 이제 응용하기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짧게 얘기해 드리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좀 그 뒤에 부분은 좀 또 뒤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죠. 일단 지수부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뭐 크게 오르거나 내린 게 없습니다. 다우 지수는 좀 올랐죠, 그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6거래 연속 상승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스닥 지수는 조금 빠졌고, 예. 그래서 뭐 큰 그 설명할 게 없습니다. 뭐 지금 뭐 뉴스를 보면은 뭐 금리 또 인하 가능성이 뭐 불투명해졌다라는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냥 할 일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또 이제 그 흐름이 바뀌게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지금 5월인데 지금 5월 달보다는 6월 달쯤에 연준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도 저도 이제 뭐 제 예상인데 5월보다는 6월 달쯤 돼가지고 연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잘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을 또 바꾸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도 맞지만 일단은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미국 이제 대통령 이제 실제 이제 유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유세를 앞두고 어떤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의 그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쯤에 꺼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게 6월 달쯤에 이제 어떤 연준에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지금 뭐냐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4월 달에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끼쳐가지고 잠깐 급락했었는데 V자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수천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급락했다가 바로 V자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주가가 바로 또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횡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자리예요. 자연스럽게 쉬는 자리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죠, 그죠? 네. 근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죠. 뭐 기술주냐 아니냐의 차이긴 하는데 다우 지수는 아직 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스닥은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쉬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옛날에 이렇게 안 강했어요. 반등도 잘 안 나오고 막 진짜 되게 그랬는데 답답했는데 요즘에는 반등도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회복이 됐으니까 좀 쉬는 거죠. 올라온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의미를 둘 건 없고 외국인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조금 팔았죠. 오늘은 잠깐만요.
장중보다 좀 줄어들었네.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3,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그죠? 네. 그리고 기관은 조금 600억 정도 순매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양쪽 다 순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무려 18조 원을 순매수를 했대요. 올해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18조 원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수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쭉 앞으로 잘 가시라고 이제 해드리는 얘기인데, 외국인이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리네 마네 내리냐 언제 내리냐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외국인 동향만 보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외국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개미들은 열심히 털리고 있고요. 자 보세요. 이게 올해 외국인이 이제 열심히 산 거는 작년 11월 달부터 순매수를 들어왔는데, 그냥 편의상 1월 달부터 볼게요. 여기 올해 1월인데요. 지수가 급락을 해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가 급반등에 나가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고요. 지수가 횡보를 해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고요. 지수가 또 올라가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고요. 매집을 계속 했다는 얘기죠. 지수가 급락을 해도 매집을 했고요. 반등 나올 때도 매집을 했고, 지금도 아무튼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주식을 잘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사기꾼들과 겁에 질려서,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뭐라 막 떠들 때 그냥 마음 뺏기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그냥 직진하면 돼요. 정말 베테랑들은 뭐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드리프트라고 아세요? 드리프트? 제자리에서 차 돌리는 거 그런 현란한 기술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직진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할 줄을 몰랐겠지. 근데 얘기해드렸잖아요. 1월달부터 외국인이 계속 살 거라고. 그죠? 네. 작년에 여기서 바닥 나왔다. 1월달에 정부에서 이제 정책 발표하는 거 보면서 외국인 순매수 계속 들어올 거다. 제가 말한 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미들만 그냥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지수와 그 다음에 대형주를 꽤 많이 올렸는데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대기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행 가서 있는 것도 있고 CMA 계좌라든가 아니면 MMF 그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역대 최대래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돈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돈들이 이제 그거 딱 보고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새 외국인이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를 보시자고요. 삼성전자를 보면 연초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보십시오. 연초에 저점이 7만 원이었어요. 대충 여기겠죠? 7만 원. 근데 여기 86,000원까지 올라왔죠? 20% 올랐어요. 못 사는 거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현대차는 얼마였을까요? 연초에 18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25만원, 26만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안 들고 있잖아요. 잔머리 5만상 굴리면서 막 이렇게 단타만 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못 사요. 이거 현대차 지금 사실 수 있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못 사지. 연초에 18만원짜리가 오늘 현재가도 23만원이니까 그때 대비 거의 한 30%? 그죠? 20에서 한 30% 이상 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 근데 외국인이 지금 이게 밑에 있는 게 외국인의 그 매집 했다 안 했다인데 안 팔아요. 안 내놓는다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안 팔잖아. 그러니까 개미들만 그냥 1월달에도 털리고 2월달에도 털리고 3월달에도 털리고 다 털리는 거예요. 벌써 5월달이죠? 1년에 3분의 1이 지났거든요. 근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얘기한 대로 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좀만 참으시라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아직까지 좋은 날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죠? 아직 안 오셨을 거예요. 좋은 날이. 근데 제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날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점점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응? 수익 내고 털렸으면 말도 안 해요. 응? 손해보고 털렸는데 나중에 또 들어올 텐데.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국인들처럼 그냥 묵묵히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얘기 했던 거예요. 딴 거 할 거 없다. 겁만 먹지 마시고, 그죠? 털리지만 마라. 그리고 그냥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돈도 잃고 수익도 놓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큰 장이 또 열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있죠. 2020년하고 21년 그때 코로나가 큰 위기였는데 오히려 그때 그 큰 그게 기회가 됐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막 엄청나게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서 털린 사람들 보란 듯이 그죠? 네, 막 엄청나게 갈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한 방에 많이 벌 때가 있어요.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했지 이걸 때려쳐야지 막 이러다가도 순간적으로 한 방에 확 벌 때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시잖아요. 사업해서 돈 벌어본 사람은요 직장생활 못해요. 못한다니까. 네, 직장생활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업해서 돈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벌어보신 분들은 못해요. 직장생활 못한다니까. 본인이 회사를 차리면 잘했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여기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열심히 하시고 주식 투자는 사업하듯이 하시면 돼요. 사업하듯이. 네. 자, 아무튼 이제 증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변한 거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어제도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 주식 시장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거기에서 지금 못 벗어나거든. 응?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그죠?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웨덴 있죠? 스웨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맞죠? 그죠? 유럽은 잘 사는 나라고 유럽 중에서도 저기 스웨덴은 잘 사는 나라로 알고 계시죠? 스웨덴에 자전거 타고 지나간 아저씨가 있네요. 그죠? 근데 스웨덴이 이거 사람이구나 이거 이런 게 있었네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 스웨덴이 8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대요. 스웨덴이 봄에 그 스위스가 먼저 금리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체코하고 헝가리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이번에 스웨덴까지 네 번째죠. 유럽 쪽에서는. 근데 부자 나라는 스위스하고 스웨덴이니까. 근데 아무튼 스웨덴도 금리 인하를 했대요. 무려 8년 만에. 왜 할까요? 유럽 각국이 통화 가치 하락을 감수하고 이 부분이죠.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이 자꾸 자기네 나라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최근에 GDP 발표로 이제 드러났죠.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돈 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이게 한 거지. 근데 아무튼 유럽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미국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미국 혼자만 잘 살고 있을까? 생각을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유럽에서 스웨덴이 금리 인하를 했대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라고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웨덴 중앙은행 여기 총재나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미국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자기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어요? 금리 차이가 더 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도 금리 인하 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ECB가 어디냐면 유럽 중앙은행이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금리 0.5% 인하 여지가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0.5%가 아니라 0.75%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 전망 모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유럽 전체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네, 금리 인하를 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금리 인하를 할 거란 얘기예요. 미국도
바이든이 지금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금리 인하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할 거냐, 그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자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유리한 타이밍에 금리 인하 발표를 하려고 그 시간을 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올해 3월 달이나 그때 금리 인하 해줬으면 제일 좋죠. 그죠? 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 좋다. 최대한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리 인하 해버려라. 네. 주식시장 확 날아가 버리게. 어차피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하든 빨리 하든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뭐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그냥 계속 갈 거거든요. 그죠? 네.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이왕에 그러면 고생한 거 좀만 더 고생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스웨덴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6월이죠. 다음 달쯤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아까 그 스웨덴 있죠. 그 사람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해야 된다고. 근데 미 연준 의장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확신이 안 선다. 그럼 자꾸 이제 헛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선대. 미치는 거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 그래서 지수는 아무튼 오늘 기술적으로 좀 쉬는 자리였고, 스웨덴이 금리 인하를 했다. 이제 그리고 다른 이제 유럽 아까 ECB, 유럽 중앙은행 기타 등등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 보면서 일본도 뭔가 할 거예요. 거기 금리 인상을 하겠지, 그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갈 거고, 최근에 급등했던 엔화는 떨어질 거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겠죠. 그러면 지수는 올라오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옵니다. 왜?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죠? 네. 워낙 강세로 간다는 얘기죠. 환율은 떨어지고. 그죠? 네. 그래서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환율이랑 그 다음에 금리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최고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그 마음에 없는 그 감언이설과 미사오구를 써서 그렇게 선거철마다 가가지고 마음에 없는 국민들한테 억수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비비겠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그죠? 당선만 되면 그 지역구의 예산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국회의원 되면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뭐 어디 도지사나 시장 되면은 아무튼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그죠? 나라 돈, 지자체 돈, 뭐 그런 것도, 그죠? 그리고 인사권을 막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그 사람들 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 금리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저녁방송 주제를 뭘로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요걸로 한번 정해봤어요. 네. 유튜브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도 아니고, 그죠? 네. 희한한 게 실시간 방송 이 인원이 날이 갈수록 확 줄어요. 근데 웃긴 거는 조회수를 보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녹화 방송 다시 올리거든요. 조회수는 그대로예요. 실시간으로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구독자도 그대로거든요. 오히려 느는 쪽도 있고. 제가 유튜브 채널이 여기 두 개인데, 무쏘TV 하나, 밥TV 하나, 그래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도 그대로고요. 조회수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유튜브 저녁 실시간 방송은 사람 수가 확 줄었어요. 저녁 방송 실시간으로 하지 말고 그냥 녹화 방송 올려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해드리지만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그리고 요즘에 테마주가 있죠. 테마주가 무리지어 댕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 방송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방송을 왜 안 듣겠어요? 차라리 이제 총선 전에 1, 2월 달쯤에, 그죠? 막 대선 주막 들었다 놨다 차라리 폭락이라도 나오고, 그죠? 뒤집어지고
그러다 급반등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방송도 실시간으로 들으러 와요. 왜? 내일 대응을 해야 되니까. 밤에 안 자고서 새벽에라도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천천히 듣더라고. 유튜브 영상 다시 편집해서 올리면은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가요. 그전엔 올리자마자 바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지금 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늘어져 있으시면 안 돼요. 응? 저희 방에도 지금 뭐 이래저래 자꾸 수익이 나요. 응? 수익 나는 게 있다고. 내가 일일이 지금 다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최근에 뭐야 뭐 제로투세븐 팔아서 수익 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게 미래생명 다 팔아서 수익 낸 것도 있고 있어요. 응? 있는데 지금 대놓고 그런 것들 자랑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익을 내면서 또 새로운 거 매집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올라오면 또 팔아드리고 또 이래요. 또 살 거 있으면 또 사고. 오늘도 뭐 좋은 거 하나 샀어요. 아침에 좋았는데 나중에 훅 눌러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놨던데 그건 다음에 또 얘기되죠, 우리 회원들한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이거 정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왜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를 제가 언급을 했냐면, 아유 내일 뭐 가봤어. 네. 아유 소주 한잔 하지. 아 저기 드라마나 좀 보다가 나중에 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세력들은 뒤통수를 치죠. 뒤통수를 어떻게 칠까요? 자, 보세요.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그거 얘기 쭉 해드릴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유튜브 쪽도 좀 찍어주시고. 네네. 저기 뭐야, 구독이랑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이럴 때에서 좀 눌러주세요. 네. 자, 녹화 방송 보신 분들도 좀 눌러주시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개별주 위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개별주. 어제 얘기해 드렸지만 개별주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면 실적주가 되는 거고요. 실적은 지금 별로지만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돼서 올라가면 성장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테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슈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그게 선거 쪽이에요. 그러면은 대선 테마주로 가는 거고,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그죠? 네. 근데 이게 아니고 무슨 이제 뭐 전쟁 뭐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딱 붙어져 가면 그게 테마주가 되는 거죠. 테마주도 이제 무슨 테마주 이렇게 또 세부가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재료가 없이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재료가 소멸될 일이 없거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왜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저씨 거기 뭐 좋은 거 있어요? 주담한테 물어보죠? 없어요. 저희 회원들 중에 주담이 있었어요. 내가 주담이었던 사람 한 2명 만났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주담이 있었어요. 주담인데 우리 방 회원이었다니까. 네.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모르는 거야, 자기들도. 그게 제일 좋아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별주들이 지금 2년 동안에 저 미 연준 저 나쁜 아저씨들이 막 금리를 막 말 바꿔가지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안 해주려고 지금 엄청나게 버티면서 웬만한 개별주들이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죠? 박살이 났죠. 그 중에서 우리 오늘 샘표부터 봅시다. 샘표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뭐 하는 회사죠? 간장으로 유명하죠, 그죠? 네. 물론 간장만 만들진 않습니다만, 샘표인데 샘표를 보시면은 샘표도 있고 샘표식품이 있죠. 자, 잠깐만요. 차트를 좀 바꿔놓고 보시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져 있어요. 22년도에 일이 있어서는 급등했었고, 작년에도 좀 일이 있어서 급등했었지만, 최근에도 잠깐 들었다 놨다 했지만 아무튼 뭐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과거에 비하면은, 그죠? 참 조용한, 네, 만화를 보내고 있죠, 그죠?
무슨 저기 절간 같아, 절간. 그죠? 네. 템플스테이. 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이 강의를 왜 하냐 이거죠. 이 강의를 왜 하냐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멍 때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종목이 움직여요. 움직인다니까. 근데 왜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라.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올 것 같죠. 천만에요. 왜 사람들이 돈 내고 전문가 방에 들어오는데 모르거든. 죽으라고 그냥 밤새서 인터넷 검색해봤자 그게 맞아요? 또? 맞지도 않아 또. 공짜 저기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얼마나 그렇게 노가다인데. 저도 옛날에 누군가의 회원이었거든요. 처음에 내가 뭐 저도 뭐 처음부터 그냥 혼자서 전문가였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디 가입을 했다가 회원 가입했다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제야? 그게 벌써 15년 됐거든요. 15년 더 됐지. 근데 그 당시 회비가 90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제 회비가 92만 원이거든요. 라이브가. 근데 그 당시 15년 전에 회비가 90만 원이 넘었다니까. 내가 가입한 데가. 나는 싸구려 방에 가입을 안 했어요. 처음 들어간 데가 90만 원 넘는 방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에요. 응? 지금도 하세요. 응? 근데 아무튼 굉장히 비쌌어요. 탑. 응? 리딩도 잘하시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데 가입했었는데 가서 많이 배웠죠. 저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네. 근데 그런데 왜 들어가봤어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못 버텨요. 혼자 하면은 주식이라는 건 혼자는 못 버티기 때문에 사람 이렇게 성향이 좋은 사람들하고 좀 모여 있으면은 되게 그나마 위로가 되고 편하다니까요. 시장 흔들릴 때. 근데 이 종목들이 아무튼 2년 동안 그냥 꽉꽉 눌러놓은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냥 꽉꽉 눌러놨죠. 그 다음에 여기 핀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 작년에 이거 저기로 사는 거거든요. 한동훈 테마주로 제 입에서 핀 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죠? 작년 9월달에 여기서 이거 한동훈 테마주로 샀어요. 나중에 올라올 때 여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종목 우리가 샀을 때 꼬라지를 보면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눈만 뜨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미국에서 이제 그 난리를 지기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조정 한 2년 받으니까 거의 다 나간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간 거지. 솔직히 이때 손절한 사람들은요 잘못 없어요. 물론 손절하면 안 됐죠. 근데 손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손절 당한 거지. 요즘에 왜 자살을 했냐, 자살을 당했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손절 당한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런 데 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느 날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을 해요. 갑자기 막 날아가는 거야. 근데 한동훈 테마주로 간 적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가기는 갔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 얘기가 재밌으면서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샘편을 좀 이따 얘기하고.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잠깐 갔어요. 아주 잠깐. 근데 뒤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뭐냐면 다른 재료로 갔어요. 그때 이게 뭐더라? NFT 뭐 AI 뭐 그쪽이랑 계속 갔어요. NFT일까?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 NFT 뭐 이래요. 대체 불가 토큰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도 맞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막 다 떨어졌거든요. 8월 달쯤에 그 태양균 저기 오파스넷이나 이런 한동훈 테마주가 막 급등할 때 얘는 못 갔어요. 아무튼 여기서 싸게 샀는데도 우리도 약간 끌려 내려갔다가 수익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를 NFT 테마가 맞을 텐데 그걸로 사놓은 사람은 올라올 때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오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냥 뭐 무료 상담방 가가지고 진단 받죠? 걔네들도 모르지. 누가 제일 알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거 추천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네. 이거 추천하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니까. 왜 저기 여자 남자 결혼할 때 혼담이 오가면 꼭 부모님을 한번 확인을 하죠. 왜요? 부모님을 보면 알거든.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 자식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부모듯이 그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물론 여기 이제 회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이 회사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면 당황해서 금방 털려버립니다. 정신을 지금부터는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네? 갑자기 올라오는 갑자기 순간이에요. 순간.
양봉 딱 2개 나오고 끝난 거 아니야 이게. 큰 거 하나, 크게 잡으면 하나, 둘, 끝. 응?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한동훈인데요. 이거는 다른 걸로 갔어. 아까 얘기했죠? 여기랑 똑같았어요. 앞에는 한동훈, 뒤에서는 딴 걸로. 근데 이거 똑같아요. 한동훈, 요거는 딴 걸로 갔어. 앞에랑 똑같이. 네. 그리고 개미들 들어오니까 끌어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샘표를 왜 얘기했냐면 샘표가 제일 웃겼어요. 샘표가 자, 퀴즈 낼게요. 벌써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네. 부족하면 내일 더 해드릴게요. 샘표가요. 그 간장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콩을 많이 쓰죠. 콩. 근데 2018년도에 여기 보시면 샘표가 막 급등을 해요. 막 상한가를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상한가가 몇 개 갔냐면 2개라고 할까요? 하나 가다 말았는데 2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전저점 깨지면서 막 나가 떨어지다가 막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이. 그것도 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북한하고 미국이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어. 날짜 맞춰놓고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는데 잘 보세요. 시진핑이 중국이 트럼프한테 보복한다고 미국의 콩을 수입을 안 했어요. 그 전에 미국 콩을 많이 수입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수입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제 대두 가격, 콩 가격이 자, 폭락을 했겠죠. 그러면 샘표가 급등을 합니다. 왜 급등을 했을까요? 샘표가 콩을 많이 쓰는데 콩값이 싸지니까. 콩값이 싸져서 샘표하고 그때 신성홀딩스가 같이 갑니다. 거기 쌈장이니까 거기도 콩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얘네들이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국제 콩 가격이 엄청나게 싸져서 실제로 폭락했어요. 콩 가격이. 그래서 이제 이문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콩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또 얘네가 상한가 갑니다. 왜 갈까요? 이럴 때 웃으셔야 돼요. 콩 가격이 폭락해서 상한가 갔던 애들이 콩 가격이 다시 급등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급등했을 거 아니에요? 급등하니까 막 상한가 갑니다. 왜 갈까요? 콩 가격이 올라가면 샘표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 인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한가 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정반대의 재료인데 유리하게 갖다가 붙여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샘표가 갔으면 샘표 식품도 많이 갔겠죠. 그리고 신성홀딩스도 같이 따라갔다고요. 가격이 폭락해도 수혜주, 가격이 급등해도 수혜주. 그러니까 왜 우리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이에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테마주를 하면 안 돼요. 테마주는 얼렁뚱땅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 그래 갔어요 이게. 그리고 2020년도에 갑자기 막 급등을 하죠. 왜? 미중무역전쟁? 그때 미중무역전쟁이 뭐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가 났죠. 갑자기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때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죠? 막 애들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집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엄마들이 간장을 무지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간장을.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테마주가 돼서 갔어요. 재밌다니까 이거.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21년도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미중무역 전쟁도 그냥 어영부영 끝났고 팬데믹도 익숙해졌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러시아 푸틴 아저씨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또 모든 농산물을 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밀, 뭐 해바라기 씨, 뭐 이러면서 대두도 막 이러면서 이걸 붙어. 난리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전쟁 동안 1년 치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안 가 이제. 안 가다가 여기서 뭐 상한가가 나왔어. 왜 갈까요? 재밌다니까. 23년이죠. 23년 6월 달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오염수, 뭐 처리수라고도 하지만 그걸 이제 방류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이제
또 나가서 이제 대규모 이제 시위를 하면서 막 반대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간장 많이 먹는데 일본산 간장 수입 금지, 아니면 불매 운동, 수입 금지 아니지 불매 운동, 이러니까 국산 간장 생표 날라가는. 이해가세요? 최근에 왜 움직이겠어?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네. 난 이게 좋아 보여요. 근데 아무튼 네. 이러면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거를 미국 연준 아저씨, 연준 의장 아저씨 때문에, 바이든 아저씨들 때문에, 이 아저씨들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성홀딩스는 똑같겠죠? 같이 간 거거든요. 2018년 근데 별로 많이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샘표에 비하면. 근데 2022년도에 많이 가요. 왜냐면 곡물 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날개 달고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한 5,000원대에서 급등을 시작해서 거의 2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4배 가까이 갔다라고 보시면, 4배 갔어. 4배 엄청나게 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겹고, 그죠? 할 게 없어. 근데 여기도 6월달에 왜 갔겠어요? 저기 일본 때문에. 응? 근데 이제 올해는 여기 뭐냐면 이제 이란하고 왜 저기 막 그 후티 예멘 반군들 막 난리지길 때 홍해 물류 위기 그때 급등했다가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 날라가죠. 왜? 조국 진당이 흥행했잖아요. 요번에 또 왜 급등했을까요? 브라질에 홍수 났잖아요. 콩 최대 주산지. 신성홀딩스 쌈장, 원료는 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 막 움직여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유튜브 검색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거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잘난 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담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나. 제가 아까 전문가 처음에 저도 가입하고 들어갈 때 제가 제일 그때 15년 전에도 한 15년이 뭐야 더 됐지. 아무튼 뭐 90만원 넘는 방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 거기서 제일 비싼 사람 들어갔어요. 제일 비싼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 이쪽 사이트는 그래요. 돈이 회비가 제일 비싼 사람이 그 사람이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이쪽은 업계가 그래요. 이쪽 업종. 실제로 잘하셨어요 그때. 근데 아무튼 경험이 많은 분을 한테 들어간 거지. 초짜들 말고. 그 당시에 한 달에 10만원, 5만원짜리 됐었어요. 지금도 있더라. 근데 아무튼 그때 그랬었어요. 이렇게 가고 막 날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뒤에 지금 원래 제가 여기 미래생명자원이랑 GSE, 대성에너지가 지금 재료가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문자번역들 들으시라고. 대성에너지가 재료가 바뀌는 것 같아요.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 뒤따라가던 종목인데, 그죠? 최근에는. 근데 갑자기 뭔가 쓱 바뀌어요, 흐름이. 대성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서원. 이게 지금 옛날에 여기 보시면 이게 구리 관련주였거든요. 구리였다가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저걸로 갔잖아. 이낙연 씨. 여기는 초전도체. 최근에는 뭔가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요 종목들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시간이 지금 벌써 40분이 돼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지수 금리 인하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환율 다 내려왔으니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내 보유 종목이 갑자기 움직였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반인들은 아유 올라오겠어,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진짜 지겨워, 아우 지겨워 이러면서 이제 휙 던져놓고 쳐다도 안 보는데, 그러다가 종목이 급등하면 다 털린다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하다 다 털려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유튜브 가가지고 저 친절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줄 것 같지 모른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그거 추천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응?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잘한다. 응?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밤새 검색해서 남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만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죠? 그래도 쓰레기통을 그렇게 뒤지고 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솔직히.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 금리나 물 건너갔다. 그게 머릿속에 너무 강력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올해 주식시장 안 간다. 이게 너무 머릿속에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가 힘들면 주말에 어디 바다나 아니면 캠핑장 가서 불 떼놓고 불 먹으라든 물 먹으라면 물멍, 그죠? 물 보면서 멍 때리거나 그런 거라면 머리가 좀 맑아진다고 하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주식 계좌 보면서 멍 때리시죠?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계좌도 안 쳐다보지, 지겨워서 이제, 그죠? 그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종목 움직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그 자리에 털리게 됩니다. 왜? 급등했다가 살짝 내려가면은 다 빠질까봐 거기서 다 팔아버립니다. 왜? 쫄았거든요. 맨날 보고 있던 사람도 지금 그런 일들이 태반인데, 그죠? 안 보고 있던 사람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놀 때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 보유 종목이 갑자기 올라올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도 열심히 훈련을 하죠. 왜 하겠어요? 실전에서 전쟁이 갑자기 터지는 거니까 그때 바로 그냥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매매할 게 별로 없으시죠? 테마주가 막 움직이는 게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이때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재료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가 모르는 재료로 급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적어놨는데 일단은 왜 가는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재료를 파악해야 되고 이게 대장주인지 후발주자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대장주인지 후발주자인지 그 다음에 거래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재료가 지속성과 연속성이 얼마나 있는지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여기서 짧게 끊을지 아니면 더 사버릴지 더 들고 갈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딱딱딱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계좌를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보유 종목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가 움직이는지 다 살피고 있어야 돼요. 제가 뱀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길 가다가 뱀이 어디 있는지 다 보입니다. 너무 싫어하니까 남들은 몰라요. 나는 다 보여 그게. 너무 싫으니까 풀숲에 숨어있는 게 다 보여요. 진짜라니까요. 네, 너무 싫으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주변을 이렇게 살피고 계셔야 돼요. 뭐만 꿈틀거리면 딱딱딱 보이는 거예요. 뱀 얘기로 마무리 져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은 고생만 하고 수익이 안 나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아까 제목을 보니까 오늘 저기 뭐예요? 급등한 종목들 쭉 설명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오늘 급등주들 아마 쭉 설명하는 거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